자, 이번 시간에는 경관절 탈구되었을 때 팔 끼워 넣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전환 쪽하고 손목 쪽을 이제 교정하는 방법을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근육이 팔이 약간 빠지게 되면 주위 근육이 경직이 돼요. 경직이 돼서 일단 근육 조직을 좀 풀고 나서 이제 교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풀 때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견봉 있죠? 옆 측면에 있는 뼈가 있습니다. 견봉뼈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상완골, 앞쪽에 있는 오해돌기, 여기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조금 가볍게 이완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대흉근 쪽이 있어요. 대흉근 쪽. 대흉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소흉근은 요건 보조적인 근육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흉골 있죠? 흉골에서 쇄골 앞쪽, 쇄골 아래쪽 부분은 또 여기도 같이 좀 푸셔야 돼요. 여기는 팔을 움직일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짧아지게 되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거 좀 풀고요. 좀 간지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는 하지 마시고 쇄골 라인 안쪽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볍게 근육을 좀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여기서 승모근도 살짝 든 상태에서 승모근도 좀 잡아주세요. 승모근도 풀어주시고. 승모근에서 약간 안쪽은 미세요. 바깥쪽은 밀게 되면 이게 쇄골 있죠. 쇄골 위쪽 부분에 보면 이제 요 극상근이라고 있어요. 극상근. 승모근 밀면서 안쪽을 꾹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은 다 촉진되지 않는데 오십견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은 견비통이 경관절 쪽에 통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상당히 통증이 있을 겁니다. 지금 누워 있는 분도 지금 좀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서 조금 약하게 드릴게요. 자, 이 뒤로 좀 풀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완이두 근육인데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한 상태에서 짧은 거는 오해돌기 쪽에 들어가고요. 한쪽은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고 하나는 견봉 안쪽.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견갑골에 보면 상완골이 붙는 자리 있죠. 여기 테두리를 뭐라냐? 관절순이랍니다. 레이블룸이라고 하는데 관절순에 상완 이두 힘줄이 이렇게 붙어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갑자기 툭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팔은 가동성은 좋고, 그죠? 가동성은 좋은 반면에 잘 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정성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푸시고, 자, 팔꿈치를 약간 바깥쪽으로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하고, 자, 일단 여기 라인. 자, 이렇게 우회돌기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 내려옵니다.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 상완근이라는 애가 있어요. 상완근. 상완근을 누르게 되면 통증이 조금 따라요. 통증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만져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도들도들하게 잡혀요. 도들도들하게 탁탁 걸려요. 이게 뭐냐면 근육이 불규칙하게 발달이 돼요. 근육이 불규칙하게 발달해서 여기를 조금 부드럽게 좀 풀어주세요. 같이 풀어주시고, 여기를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주관절 쪽에 팔 교정을 하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씩 풀어주시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삼각근 같이 풀어주세요. 이거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여기 상완 삼두근 있죠. 상완 삼두에 보면 이쪽에 근육이 상당히 많이 타이트해져 있어요. 팔이 아픈 사람들 특징들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주두가 있죠. 주두라는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 주위도 근육을 누르면 상당히 좀 통증이 많이 따라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조금 조절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기 만지면
팔이 빠져 있는 사람 상완 골두가 이렇게 약간 밀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팔을 돌릴 때 이렇게 딱 걸려요. 여기서 걸려서 위로 쭉 못 올라가요. 위까지 안 가고 여기 딱 걸린 상태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럼 옆으로 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자, 그러니까 팔이 살짝 빠지다 보니까 주위 조직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늘어났겠죠. 그래서 짱짱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짱짱한 부분은 조금 릴렉스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쪽에서 빠진 데 가지고 이두근 주위만 풀어주시는데 그렇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삼두 라인도 같이 풀어주세요. 조금 풀고 나서 제가 팔 빠진 부분을 교정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팔이 안 빠지더라도 어깨 통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근육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완이 힘줄 자체가 보면 상당히 좀 짱짱합니다. 짱짱하고 비대져 있어요. 비대져 있으니까 이쪽 쇄골 압축을 해서 요걸 신경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겠죠. 그럼 눌려져요. 눌려져서 또 팔 저림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면 상당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팔 빠진 사람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좀 풀어주고, 팔이 빠지지 않고 팔에 통증만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근육을 좀 강하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오해돌기니까 요 뼈 바로 윗부분 하지 마시고 한 1cm 밑에 여기부터 이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보다 효율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일단 팔 전체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 놓고 교정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직까지 여기가 좀 많이 좀 비대져 있어요. 일단 비대져 있고, 또 팔이란 부분이래요. 손상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통증은 또 여기서 일어나. 그게 왜 그러냐면 손상된 부위보다는 어때요? 손상된 부위는 힘을 못 쓰겠죠.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앞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왜 통증이 일어나냐면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그러니까 과부하 걸려서 측면에 있는 상완 이두에 있는 요 긴 힘줄보다는 짧은 힘줄이 비대지면서 짱짱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눌려도 측면보다는 통증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힘줄 딱 걸려요. 이렇게 힘줄이 많이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우회돌기에서 내려오는 우회 완근이 하나 있고요. 상완 이두에 짧은 힘. 그 다음에 대흉근 자체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 주위가 근육이 좀 크로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팔을 너무 뒤쪽 과하게 했을 때는 근육이 지네들이 약간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우회 완근하고 상완 이두를 푸시면 팔을 살짝 왼쪽으로, 외측으로 돌려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잘 풀어놔도 팔 통증은 많이 이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삼각근 델토이드 부분도 상당히 조금 짱짱해져가 있고요. 오해돌기, 프라코이드라 있는데 프라코이드 프로세스에 있는 힘줄들, 그다음 바이셉 브라키, 그다음 여기서 내려오면 상완 이두 옆 안쪽에 상완근 있어요. 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비대져 있어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짱짱하다 보면 힘을 나중에 못 쓰죠. 잡아당겨서 버튼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 빠져버리고 물건 같은 거 잡았을 때 놓칠 수도 있고. 근데 받쳤을 때 뒤 근육이 잘 내려놔줘야 되겠죠, 그죠? 얘도 그래서 같이 스트레스를 봅니다. 앞쪽은 과도하게 짧아져서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고 뒤쪽은 어떨까요? 뒤쪽은 늘어나서 경직돼 버립니다. 장시간 물건을 오래 들고 있다면 이 주위 근육들은 신장성 수축이 돼 버리겠죠. 신장성 수축. 그래서 팔꿈치 뒤쪽. 측면 잘못 누르게 되면 신경하고 맞닿은 자리라서 통증보다는 팔 저림증이 유발될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엘보하고 연결됩니다. 그죠? 엘보. 손등 쪽에 있는 외측 상과. 아래쪽으로 팔이 쭉 타고 상완골을 타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 상과라는 상과. 바깥 손가락을 딱 펼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가게 하죠. 그러면 이 바깥쪽 라인에 있는 상완골의 골미 쪽을 바깥쪽에 있대서 외상과라고 안쪽이래서 내상과라고 합니다. 내상과. 자, 그래서 이렇게 팔을 돌리게 되면 이제 상과가 외상과가 보이죠,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손등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오인이 되시면 안 되니까 이 상과 지점 잘 찾아보시고요. 상과 지점은 어디냐면 손등 쪽에 근육이 이렇게 가요. 손등 쪽에. 자, 이 상태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쥐은 상태에서 쭉 뒤로 젖히고 했을 때 팔을 한번 보여요. 자,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그러면 이쪽, 자, 손목을 한번 펴보세요. 근육이 보이시면 다시 천천히 움직이고 근육 쭉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 근육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가락 쫙 벌려. 이 상태 뒤로 살짝만 넘기, 조금만 넘기겠어. 좀 힘 딱 주고, 그럼 여기 힘줄 때 있죠. 이렇게 타고 가요. 이렇게 타고 가요. 요걸 쪽 가는 거, 채골 쪽 가는 거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푸냐면 여기 튀어나온 뼈가 있죠.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여기 외상과에서 아래쪽 팔 이렇게 타고 내려. 그죠? 상완골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손 등 쪽 라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맞추고 볼게요. 이 상태에서 조금 여기도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주셔야 되고. 자, 여기 상당히 아픕니다. 일부 질환 있는 분들 여기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손목 쪽을 이제 근육을 좀 이해하다 보면 엘보하고 직접 연결이 되겠죠, 그죠? 얘들이 요 손목을 다 지나가서 손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풀어주셔야 되는데 실제 순서는 팔꿈치보다는 손목을 먼저 하고 팔꿈치로 가야 돼요. 왜냐면 엘보 질환의 이제 원인이 뭐냐면 손목의 과신전 굴곡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하게 굽히 신전시키고 과하게 굴곡을 시켜서 해서 근육하고 힘줄 사이가 찢어지는 것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그죠? 골프 엘보고. 자, 이건 뭐 야구 엘보라면 테니스 엘보라면 외측을 테니스 엘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자, 손목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손목 같은 경우 이렇게 타고 내려오죠. 이렇게. 손목은 나중에 이제 교정하는 방법을 다시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근육을 손목을 먼저 푸시고. 자, 그리고 왜 여기가 아프냐? 똑같은 근육이 손목 쪽이 더 아프지 않냐? 실제 손목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부위보다 가동성 움직임을 더 해주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손목을 과하게 굴곡시키는데 여기 힘줄이 길어요. 힘줄이 기니까 근육을 잡아당기는 장력도 더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힘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근육하고 연결되는 부위도 짧겠죠. 그래서 이쪽에 과하게 잡아당겨서 얘가 찢어져 버립니다. 근육이 미세하게 파열돼 힘줄하고 근육 사이에 미세하게 파열이 생겨서 이제 여기 주위에서 통증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발병점은 여기. 원인은 여기. 원인은 손목이고 여기는 발병되는 거. 통증이 유발되는 거. 원인은 손목이 여기는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일반 마사지 할 때도 이렇게 근육을 풀어줍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 뼈 있죠? 여기 외상과라는 뼈입니다. 뼈를 기점으로 손등 가운데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풀 때는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쭉 타고 들어가주시고, 자, 두 번째는 여기 라인, 위쪽 라인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라인 쭉 풀어주시면 나중에 다 풀고 나면 조금 이제 손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편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받을 때는 상당히 아픈데, 자,
자, 여기는 엄지손가락 쪽에 그 장무지 신근들 쪽이죠. 단무지 신근도 있고 이런 애들. 무지 외전근은 요 측면 쪽에 있어요. 무지. 자, 손가락 한번 벌려보세요. 요 힘줄 놓으면 돼요. 보이시죠? 이거 장무지 신근. 이거는 무지 외전근. 딱 벌려보세요. 자, 이렇게 당기게 되면 힘 주고 이렇게 굽히게 되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장무지 신근이 요 힘줄이죠. 이쪽에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손목을 이렇게 내전시킬 때 쓰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전. 자, 여기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척골 있죠. 요거라고 척골인데 울라의 레디우스 울라입니다. 울라의 조면 쪽에 이쪽에 붙어요. 근육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근육 푸실 때 손목이 아프다면 여기 주위를 좀 많이 이렇게 풀으시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많이 아플 겁니다. 나중에 푸실 때 여기를 조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누워 계시는 분도 상당히 아파합니다.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상당히 통증인데 호흡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 호흡을 이제 내가 누르는 압에 호흡을 내뱉으세요. 강하게 들어갈 때. 그러면 하실 때도 자, 호흡을 내뱉으세요 하면서 그때 좀 강하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 받을 때 상당히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도 지금 손목이 약간 짧아져 있어요. 짧아져 있고, 자, 이게 보면 양쪽에 골미가 있죠, 그죠? 요골의 골미, 척골의 골미. 여기에는 이렇게 힘줄이나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지대가 있어요. 지대가 있는데 인대 같은 애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반대쪽 손목도 마찬가지겠죠. 손바닥 쪽도 얘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장장근 같은 경우 있죠. 그 설명을 좀 더 드리게 되면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만 구부리고 살짝 손바닥 편 상태에서 쫙 편 상태에서 살짝만 구부리고 힘 쫙 주고 손가락 딱 펴고 완전 딱 편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힘 하나 올라오죠. 얘가 장장근이에요. 장장근은 이제 여기. 자, 됐습니다. 여기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자, 힘 빼고 이제 힘 빼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손목 펴시고 펴고 힘 빼고 이렇게 요 첫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애가 장장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디를 잡아당기는 애가 누구냐면 이제 심지굴근, 천지굴근. 그다음 마지막 마디 잡아당기는 애는 심지굴근.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는 세 가지 근육이 장장근, 천지굴근, 심지굴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죠? 손등 쪽은 외상가에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이 굴근 있겠죠, 굴근. 굴근은 어디로 가냐면, 자, 보세요. 제 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가서 안쪽에 내상과에 붙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 골프엘보라 합니다. 골프엘보. 정확한 명칭은 내상과. 내상과. 여기서 생겨서 통증이 있어서 일어나는 염증이 발생하죠. 그러면 내측 상과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외측보다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육군이 많아요. 근육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보다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이 손등 쪽에 있는 근육보다 많아요. 자, 쉽게 말하면 손등 요만큼, 손바닥 쪽은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한 이만큼 차이가 더 난다 보시면 돼요. 이만큼은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손목 쪽에서는 엘보 쪽의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8대2 정도. 8대2. 근데 여기가 아프다 할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부하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좀 풀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는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스포츠 마사지에서도 이렇게 근육을 풉니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손목이고, 자, 일단 근육 풀고 이제 손목을 좀 풀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씩 비틀어주세요. 살짝씩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비틀어줘요. 왜?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아픕니다. 여기는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 손목이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겠죠. 보세요, 그죠? 소리 들리죠? 자, 잠깐만 있을게요.
나이 살살해서 말을 하다 보니 조금 목이 좀 간질간질해가지고 물을 좀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손목은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근육 풀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주시고 세워서 뭐 오일 같은 거 바르셔도 돼요. 아니면 크림 바르셔도 돼요. 그래서 가볍게 풀어주시고. 근데 너무 많이 굳었다. 너무 많이 굳었으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자 보시면 보세요. 이게 찌깍찌깍거려요. 자 이 정도 소리 난다는 말은 손목에 압력이 많이 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견인을 좀 시켜볼게요. 견인을 시켜보고 자 손가락을 한번 보세요.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지도 많이 오죠. 자 손바닥 쪽도 마찬가지. 손바닥도 근육에 이렇게 여기는 다 우물어들고 그죠? 근데 여기는 펴져요. 여기 근육을 누르면 손가락이 펴져요.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누르면 딱 펴집니다. 근데 여기는 힘줄 자리를 누르면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무, 찌, 빠 이래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좀 제가 장난 좀 쳐봤습니다. 일단은 팔 전체를 제가 야구팀에 이제 애들을 봐줍니다. 유소년 야구팀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투수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던져가 팔이 이 정도 각도가 생겨버려요. 커브를 던지다 해가지고 그 운동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굳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좀 펴주는 지금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 앞쪽에 있는 굵은들 엄청 짱짱하게 잡히겠죠. 그래서 풀어주면 걔네들 그게 울어요. 피멍이 다 들 정도로 우리가 이제 자극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늘려주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자 일단은 일단 손목까지는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풀고 바로 하게 되면 손상이 일어나니까 한 30초 정도만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팔이 이제 빠진 사람입니다.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일부 수건을 여기 갖다 놨어요. 견을 시키는데 자 여기 겨드랑이 쪽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딱 지지를 하겠죠. 그죠? 팔을 늘려줍니다. 여기서 잡을 때 손목을 잡지 마시고 이렇게 전환을 잡으세요. 여기서 처음에 이 상태 손등 자 손바닥 천천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한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제 상완 골두 쪽하고 그다음 견갑골하고 이 나이길이 팔이 살짝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살짝 잡은 상태에서 쭉 잡아당깁니다. 발을 지지한 상태에서 몸이 안 딸려오게끔 해서 쭉 빠지죠. 이 상태에서 가볍게 놓고 한 10초 정도 잡고 있다가 딱 넣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요. 그리고 안 빠진 사람들도 가볍게 늘려줍니다. 이거 천천히 늘리셔야 돼요.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 근 손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방법은 많습니다. 나중에 앉아서 또 끼우는 방법, 팔 빠졌을 때 끼우는 방법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앉아보시고 그래서 하고 나서 움직이 보면 안 아픈 사람도 훨씬 좀 편하게 됩니다. 팔을 늘리게 되면 우리 몸에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성. 원래 가고자 하는 성질대로 돌아가는 성질들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우리 몸 스스로 고유신경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우리가 보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 팔꿈치 주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요거라고 척골인데 회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 팔은 고정이에요. 척골은 고정이고 요골 자체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이 근육이 요골에 붙어 있는 경우는 얘만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을 찰 때 자, 늘리는 방법인데 근육을 좀 풀어놨다고 가정을 할게요. 풀어놨고 실제는 이렇게 좀 돌리세요. 가볍게 잡은 상태에 돌린 상태에서
위로 살짝만 잡아당깁니다. 살짝. 순간적으로 가볍게 하다가 툭 뺍니다. 자, 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위로 올라왔다가 올렸죠. 온 상태에서 당겨버려요. 그래야지 빠집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그 역할도 중요하고요. 자, 다시 반대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얘를 약간 오픈시켜요. 오픈시킨 상태에서 당겨줍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만 요걸 쪽을 잡은 상태에서 툭 당겨줘요. 다시 반대로 좀 돌려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자, 살짝 바깥쪽으로 돌리세요. 바깥쪽 돌린 상태에서 탁 당겨주면 팔이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약간 외전시킨다는 느낌. 자,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살 돌린다는 느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 전완 굴근입니다. 이 굴근이 많이 늘어나죠. 그죠? 이 상태는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근육을 스트레칭 시키면서 다시 잡은 상태에 탁 당겨주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 볼게요. 손목 같은 경우는 자, 요 부분이 요거라고 척골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상골, 월상골이 있어요. 여기 공간이 좁아지고 요 지대가 딱딱해지면서 아래쪽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손가락 저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마사지를 하듯이 보여주는데 요 힘줄하고 엄지손가락 지지하세요. 여기서 하면서 살짝 미세요. 이렇게 제가 이 손입니다. 오른손은 지지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자, 손에 놔두죠. 자,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는 소리 안 나죠. 그죠? 여기는 소리가 안 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새끼손가락 방향에도 여기는 뼈가 걸리죠. 자, 그리고 다시 가볍게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쪽도 자, 반대로 볼게요. 이건 지지, 천천히 밉니다. 밀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손목을 돌리세요. 누르고 있죠.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손목이 돌아가면서 제 손을 구르겠죠. 그러면서 가동성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동성을 키워주세요. 손목 가동성 키워주시고, 자, 여기서 손목 교정 어떻게 하냐면 늘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교정이란 개념보다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피부 조직의 앞쪽을 살짝 당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골밑 쪽이죠. 양쪽에 요거를 잡고 골밀 잡은 상태에서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늘려주죠. 일단은 늘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사과 쪽에도 늘려주고, 마지막은 아래 위로 움직입니다. 아래 위로. 여기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딱 이걸 고정시킨 상태에서 늘려서 아래 위로 딱 깎아줍니다. 그리고 하시면 가볍게 이제 털어주죠. 하게 되면 좀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어깨 이제 탈골되는 거, 그 다음에 팔꿈치 교정하는 거. 팔꿈치 교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 여기 요 부분 꾹 눌려가지고 뒤 밑으로 밀어요. 아래쪽으로 밀어가지고 요걸 자체를 빠지게 만드는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손목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제가 해준 방법, 이렇게 하면 손목이 상당히 많이 가벼워집니다. 딱 이런 게 있어요. 또 우리 몸은 근육이나 힘줄 짧아지고 비대해지면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게 되면 그 무거운 느낌이 없어지면서 손목이 가볍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깨, 팔꿈치, 손목을 교정과 이제 빠졌을 때 끼우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나중에 앉아서 이제 팔 끼우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앉아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잠시만요. 몸을 이렇게 좀 틀어보세요. 얼굴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됐습니다. 딱 그 정도. 됐어요. 자, 일단 각도상 여기서는 여기를 보여줄게요.
팔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상완골두 옆에서 이렇게 돼요. 그죠? 상완골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를 뒤로 민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팔을 끼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검사하냐면 새끼손가락 방향에서 세운 상태 쭉 올리게 되면 요 견봉에서 딱 부딪혀요. 여기서 견봉에서 한 50도에서 60도 넘어가는 상태에서 통증이 먼저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감지를 좀 하시고요. 촉진 느낌이 감각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픈 사람한테는 원래는 이 한쪽 면을 벽에다 이제 고정을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손끝 중지를요 이렇게 잡으세요. 중지를 잡고 어깨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요. 붙어서 처음에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밑에서 가볍게 롤링을 좀 시켜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그럼 내가 이거 뒤쪽을 좀 받치게 되겠죠. 받친 상태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롤링만 준다 생각하시고, 그게 다 올라왔죠. 여기까지 안 와가지고 실제 빠진 분들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 그럼 여기서부터 잡고 탁 칩니다. 그 다음에 가서 탁 치게 되고, 자, 여기서 몸이 그냥 하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제 다리를 딱 당긴 상태에서 힘 빼고, 자, 섀도우 호흡 후 내뱉어주세요. 딱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여기 유지시켜야 돼요. 유지시킨 상태에서 팔꿈치가 확장된 상태에서 유지되게끔. 이걸 이렇게 하면 요 뒤가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팔 빠졌을 때 이렇게 앉아서 교정하는 방법.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누워서 교정하는 방법.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